세상에 꺾일 때면 술 한잔 기울이며 이제 곧 우리의 날들이 온다고. 친해지길 바래 여야 절친 노트. 자, 오늘은 더 이상 친해지길 바랄 필요가 없는 원래 찐친들과 함께합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소입니다. 자, 이 절친 노트 진행하기 전에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의사진행 발언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저 이 김재석 의원하고요. 어제 사실은 김재석 의원이 국민의힘 저 30, 40대 네, 모임인 천목회 네. 일원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천목회 관련해서 이 의료대란 관련해서 저희가 짧게 미니 인터뷰를 먼저 좀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장경태 의원과 절친 노트를 진행을 할 건데 이게 사실 오늘 갑작스럽게 부탁을 드린 건데 우리 장경태 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셨어요. 아, 이게 대인배십니다. 아유, 물론입니다. 예, 갑작스럽게 저희가 부탁드렸는데 감사합니다. 네. 예, 일단 먼저 김재석 의원과 이야기 좀 나눠보죠. 네, 사실 어제 이제 천목회에서 저도 이제 이승환 위원장한테 이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예. 오늘 토론회를 한다. 그리고 거기 박민수 차관이 참석해서 뭔가 토론을 하고 천목회에서 입장을 낼 거다. 이런 예고를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 제2차관 음. 어제 안 왔다면서요? 노쇼. 노쇼. 예. 근데 하다 제가 예. 여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노쇼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보 관료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에서 여당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아니 전 못 갑니다도 아니고 가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갑자기 안 나타나는 거 이거는 굉장히 거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 박민수 차관을 저희가 예. 특정해서 토론에 모시고자 했던 이유는 의정 갈등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여러 네. 가지 말실수 있고 게다가 뭐 경증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 환자다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예. 가장 책임이 큰 분께서 그렇게 하루가 뭐다 하고 남발을 하고 계시는데 여당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좀 다그칠 건 다그치고 또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야 될 건 좀 보태자고 여당 구성원이 부르는데도 예. 안 오는 거는 예. 저는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습니다. 제가 불참을 하게 되면 공문을 보내달라, 이유를 공문을 보내달라. 예. 그리고 언제 참여할 수 있는지도 명시하라라고 예. 제가 공문을 보내서 공문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예. 못 오는 이유는 뭐 이런 업무도 생겼고 저런 업무도 생겼고 줄줄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언제 올 거냐라는 질문에는 그냥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문에 무시해버리더라고요. 일종의 일정을 다른 업무와 일정을 핑계를 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예. 오히려 제가 박민수 차관이 온다라고 공표를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어떤 여론 상황들 이런 걸 고려하면서 정치적으로 결정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요? 예, 화가 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바쁘면 못 올 수 있죠. 그거는 뭐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 현장이 어려우니까 그건 얼마든지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러면 시간을 명시해 달라는 데에도 대답을 안 했다는 거는 그냥 여기 오기 싫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저는 싫어도 되는데 예. 여당 구성원이고 여당 의원이고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예. 사람조차 설득할 용기가 없고 직면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 무슨 국민을 설득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태도가 예. 그 대통령실의 태도가 박민수 차관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냥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의료 뭐 대란 뭐 그다음에 의료 개혁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지금의 사태를 그래도 좀 지켜보면서 관망하면서 응원하고 있는 마음이 컸어요. 네. 의료 개혁은 많은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의 담화 그리고 박민수 차관의 노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의료 현장과는 한참이나 동떨어진 형태의 인식을 하고 있구나. 정말로 행복 회로를 열심히 돌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여실히 들더라고요. 예. 지금 의료 현장은 말 그대로 대란입니다. 이거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예.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서 어떻게 해결책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저는 정부의 인식이 굉장히 아니라고 예. 앞으로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여기에 대한 응급 의료 대책이 사실은 저는 마땅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 정부의 인식이 아니라는 거, 국민의 눈과 좀 다른 거,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알면서도 애써 외면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잘못된 보고를가 아래서부터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예. 확진 편향을 통해서 보고 싶은 정보만 보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맞을 거야. 별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뭐 여당 의원이나 야당 의원의 말까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매일 나오는 신문 기사만 봐도 현실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정부 입장에서 뭐 몇 개의 사례가 과대 뭐 어허. 방송이 됐다, 과대 보도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소린 게 예. 의료 사고라는 것은 한 사람 한 번만 미스가 나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게 과대했다 어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응급실 뺑뺑이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어린아이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고요. 매일같이 그런 기사가 쏟아지는 상황이면 아니 의료 현장 괜찮습니다, 원활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예. 제가 어제 총목회 구성원들 그다음 예. 제가 강력하게 요구한 바는 위기를 인식해라, 현실을 인식해라라는 주문이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 현장이 원활하다고 하고 극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전공의가 90% 정도가 이탈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아니 전공의가 90% 이탈한 비상 상황이 원활하면 의료개혁은 왜 해야 되는데요? 어허. 비상 상황도 원활한데 정상 상황이면 더 원활했던 거잖아요. 그러네요. 정부의 입장 자체가 스스로 개혁의 명분을 깎아먹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어제도 강력하게 주문했듯이 정부는 지금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추석에 일어날 수 있는 의료 사고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 예. 제가 어제 만난 토론 자료 분들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통상 하루에 응급실에 2만 명 정도의 그 환자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근데 추석 때는 3만 명 정도가 방문하신다고 해요. 1만 명 정도가 늘거든요. 지금도 응급실은 허덕허덕거리면서 2만 명을 겨우겨우 밤샘 작업을 하면서 2교대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만 명이 더 늘어나면 이거 언제 털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 정부가 내놓은 뭐 2차 병원을 더 가동시키겠다 이런 방식으로는 지금의 국민들의 불안감을 온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이거 나경원 의원하고 김종국 최고위원이 책임자 경질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김재섭은 어떻게 봅니까? 딱 좁혀서 박민수 제2차관, 경질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경 장관. 책임이 있지만 예. 일단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의정 갈등을 풀어내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은 의사와 정부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의료계 쪽에서는 박민수 차관이랑 마주 앉는 것조차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그 말하자면 악연들이 싸워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이 사람이랑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의정 갈등에서 가장 첫 번째 핵심은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 문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꼭 여당 구성원으로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개혁의 명분도 저는 국민의 생명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을 꼭 인식하시고 지금에 있는 의료 대란을 정면으로 직시해야 저는 의료 개혁도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섭 의원과의 미니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배 장경태 의원, 아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제 김재섭 의원 주최 토론에 박민수 제2차관이 불참한 거. 장경태 의원이 여당일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비슷한 일? 금시초문이고요. 여당일 때는 당연히 장관 차관과 현역 의원이 당연히 자주 소통할 수 있죠. 그건 그렇기 필요하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패싱 혹은 이렇게 노쇼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요. 전화 통화도 수시로 하는데 노쇼는 약속해놓고 안 왔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당까지도 이런 행태를 보인다면 정말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오히려 지금 국민들께서 이제 곧 추석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절대 사고 나시면 안 된다. 정말 자기 몸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한테도 많은 구급대원들께서 이 소방관들이 제보를 하시거든요. 응급실 10번 11번 가다가 지금 제대로 이 골든타임 놓치는 게 부지기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에서 이 차관이란 사람이 열이 많이 나고 피가 많이 나는데 경증이다. 아니 피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경증입니까? 열이 많이 나는데. 아이고. 그리고
전화를 할 수 있을 정도면 경증이다. 예. 거의 그러니까 의식 불명이 돼야지만 병원 가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이 지금은 아파서는 안 되고 자기 몸 자기가 잘 챙기셔야 되는 상황이다. 각자도생 네. 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런 문자가 들어왔어요. 3658님께서 야 이건 의료대랑의 가장 좋은 해결책이요? 아프지 않는 겁니다. 이 완전 블랙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이거 하여튼 근데 더 문자- 심각한 예. 건 지금 이제 대기업이 소유한 3차 진료기관을 제외한 예. 2, 3차 종합병원들 예. 아마 지금 수십억씩 적자가 나고 있어서요. 예, 꽤 됐죠. 그런지. 올해 아마 올해 연말을 넘기기 어렵다는 예측들이 자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2, 3차 진료 병원들이 문 닫기 시작하면 이건 그러니까 의료 대란이 아니라 예. 의료 파탄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알겠습니다. 게 예측이 예.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하나씩만 또 질문을 드려보죠. 일단 민주당 이거 제안했어요. 여야 의정 협의체. 의료대란 사태 해결 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자. 이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다 없던 걸로 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 얘기입니까? 이제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건 여당의 의견, 야당의 의견, 또 의사협의체의 의견, 예. 의사협회의 의견, 또 정부의 의견 등을 함께 모으자는 거죠. 회의 테이블에 함께 앉아서 대화를 하자는 건데 예. 어땠습니까? 이 의대정원 확대 2월 6일 날 발표되고 나서 예. 엊그제가 돼서야 대통령이 이제 의료 현장 가셨잖아요. 예. 이 의료 갈등이 지금 확대된 지 증폭된 지 7개월여 만에 예. 겨우 이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빨리 모여서 좀 얘기를 하자.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부 차관도 의사협회가 만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만나서 얘기하자는 거고. 근데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죠. 여야 논의 상황 보고 지켜보고 하겠다. 왜 이렇게 비겁한 정권입니까?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내놔야지 여당과 야당이 먼저 논의해라. 오히려 대통령은 하기 싫은 거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고 다 한동훈 대표한테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가 적극 나서고 오히려 여당과 야당이 거기 회의 테이블에 나오는 예. 모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가 대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여당과 야당이 함께 소통을 해주세요 이렇게 예. 부탁을 해도 부족할 판에 너희가 먼저 논의해라 이렇게 비겁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재섭 의원에게 요거 마지막으로 짧게 좀 질문 드려보죠. 한동훈 대표가 저 중재안에 제안했어요. 꼭 본인의 안을 고집하지는 않지만 대안은 필요하다. 요 얘기입니다. 그게 대안이든 아니든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뭐 의견을 모아서 당론으로 뭔가 용산 대통령실에게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매우 있다고 봅니다. 매우 있다고 보고요. 그 한동훈 대표의 의견을 못 받아들이겠다. 이게 대표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치부하지 말고 예. 저 국민의힘 내에서도 적절한 타협안들을 내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뭐 2,000명은 정말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원 문제에 대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해야 될 것 같고 물론 그 정원을 몇 명을 할 것인가는 예. 사실은 이제 의사협회라든지 의료계 분들이랑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2,000명을 고수하는 건 절대로 답이 될 수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진지한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 뭐 여야정 협의체 얘기 나오는데 뭐 야당이 아니라 일단 당정 협의부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